1964년 4월 24일 오후 5시 45분 뉴멕시코주의 소코로 사막 고속도로 순찰을 돌던 경관 로니 자모라는 과속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는 차량을 단속할 생각으로 바짝 추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차를 쫓아 남쪽으로 향하던 자모라 경관은 언덕을 지날 때쯤 갑자기 들려온 엄청난 굉음에 순찰차를 멈춰 세웠죠. 귀를 얼얼하게 만들 정도의 큰 소음이었기에 어디선가 사고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선 그는 본부로 무전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85번 국도,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 살펴보러 가겠다. 자모라 경관의 무전을 받은 본부의 네프 로페즈는 과속 차량보다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해내는 일이 먼저라고 판단해 허가를 내려주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모라 경관은 조급히 다시 무전을 보냈죠. 말도 안 되는, 본부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 무슨 뜻인가? 지금 경관이 보고 있는 것을 묘사해달라. 이상한 것이 하늘로 떠올랐다. 현장을 확인해야 하니 뉴멕시코주 경찰을 보내달라. 로페즈는 당황했지만 오래 함께 일한 동료의 조급한 목소리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는 뉴멕시코주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차베스 경관을 급파했는데요.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차베스 경관은 자모라 경관이 말한 이상한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일으킨 먼지 구름과 연기는 목격할 수 있었죠. 자모라 경관은 그를 급히 검기에 그을린 덤불로 안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이 붙었다면 바스라져야 할 덤불은 기이하게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는데요. 놀란 차베스 경관이 직접 덤불에 손을 대보았지만 전혀 뜨겁지 않았죠. 복귀한 자모라 경관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이 괴비행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이 현장을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던 차베스 경관은 이 사건을 상부에 보고했는데요. 그런데 황당무계할 수도 있는 이 보고에 반응한 것은 다름 아닌 백악관이었죠. 당시는 냉전 상태로 소련과 체제 경쟁 중이었던 미국에게 이것은 단순한 목격담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코로 인근에는 트리니티 핵실험장과 미 군사시설인 화이트 샌즈가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자모라 경관이 목격한 것이 소련의 비행체라면 그것이 미국의 기밀을 손에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죠. 정부에서는 급히 CIA와 FBI의 엘리트 조사관들을 급파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도착하자마자 자모라 경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그의 진술은 듣고도 믿기가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했죠. About a half a mile and then I stopped my car and got out and looked out and I could see a white looking object in the distance. I thought it was an overturned car at first, but I got into my patrol car and went up closer to it. And when I started to get out of the car, I heard a big roar. As I got to it, I could see looked like a couple of coveralls hanging from a clothesline. I couldn't see what it was, but it looked like a couple of coveralls. 자모라 경관은 그 흰색 물체가 엄청난 굉음을 냈으며 120cm 정도의 키를 가진 두 형체가 흰색 작업복 같은 것을 입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를 보자 깜짝 놀란 듯한 형체들은 서둘러 물체에 오르더니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사라져버렸다고 했죠. 지구상의 비행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UFO였어요. 증언에 이어 자모라 경관은 흰색 물체가 UFO라는 확고한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에 조사관들은 혹시 그가 술이나 약에 취한 것은 아닐지 검사해 보았는데요. 하지만 자모라 경관은 극히 멀쩡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라는 주변 증언만 확보했을 뿐이었죠. 조사관들은 본 것을 직접 그려보라며 자모라 경관에게 종이와 펜을 건넸습니다. 펜을 잡아든 그는 주저없이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흰색 계란 형태로 4개의 다리와 측면에 붉은색 낯선 문양을 새긴 기이한 비행체였죠. 조사관들은 비행체의 측면의 문양을 확인하면 무언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림과 일치하는 문양을 찾아보았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 훈장부터 기관 문장, 심지어 언어까지 확인했는데 비슷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련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문양이었죠. 같은 시각 현장을 조사한 조사관들은 땅 위에서 무거운 것으로 누른 듯한 아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 착륙했던 흔적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자국을 만든 범인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죠.
결국 조사관들은 이것이 소련의 비행기라는 가능성은 제쳐두고 미 공군 공식 UFO 조사단 블루북 프로젝트의 자문으로 활동하는 J. 앨런 하이넥 박사에게 이 사건을 조사하도록 요청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천문학 교수이자 UFO 회의론자이기도 한 저명한 박사가 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죠. 그는 이전까지 수많은 UFO 목격담에 금성을 잘못 본 것이다, 기상현상을 오해한 것이다와 같은 깔끔하고 명쾌한 해답을 내려 조사관들 사이에서 해결사로 통했습니다. 하이넥 박사는 현장으로 급파되면서도 귀찮음을 여과없이 드러냈는데요. 그는 시골 경찰관이 헛개비를 본 것 가지고 먼 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현장에 도착해 가장 먼저 자모라 경관의 증언을 들은 하이넥 박사는 경관이 안내하는 대로 그을린 덤불과 땅에 남은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정한 간격과 깊이로 남은 정사각형 자국은 인위적으로 땅을 판 흔적이 아니었으며 몇 톤에 달하는 무게로 짓눌린 아픈, 즉 기체의 착륙 흔적으로 밝혀졌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전기에 하이넥 박사는 급히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그는 경관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글을 신문했지만 자모라 경관의 진술은 무척 조리 있고 일관적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자모라 경관이 평소 유령이나 외계인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며 동시에 성실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경찰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는데요. 진술과 조사를 마친 하이넥 박사는 아주 예외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소코로 근처에 4개의 패드를 갖춘 비행체가 착륙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정황이 존재합니다. 또한 그 착륙 장치를 설계한 이가 누구든 아주 흥미로운 인물임에 틀림없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으로 나뉘었습니다. 자모라 경관이 목격한 흰색 물체가 외계의 비행체가 맞다는 주장부터 허무맹랑한 헛소리를 믿지 말라는 권고까지 떠돌았는데요. 당시에는 거짓 목격담도 워낙 많았던 때라 자모라 경관이 정신 이상자라거나 유명해지고 싶어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대중들은 흰색 물체가 정말 존재했다면 그 정체가 무엇일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소코로에 위치한 뉴멕시코 공과대학 학생들이 기말 시험을 앞두고 재미삼아 꾸민 장난에 경관이 넘어간 것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명문대인 뉴멕시코 공과대학의 학생들이라면 괴비행체로 보일 법한 수준 높은 장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주장은 곧장 반박이 부딪혔습니다. 몇 톤이나 되는 물체를 대학생들이 직접 가지고 와 설치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물체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사실 또한 설명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두 번째 가설은 마을의 부흥을 위해 경찰과 시장이 손을 잡고 꾸민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코로는 인구가 10,000명도 되지 않은 작은 마을인데다 사막 지형으로 관광객도 없는 시골이기 때문에 외부 자본을 끌어오기 힘들었는데요. 때문에 경찰과 시청이 손을 잡고 거짓 흔적을 만든 뒤 자모라 경관을 내세워 가짜 목격담을 말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 일반적인 화재 현장과는 달랐습니다. 재가 되지 않고 그대로 굳어버린 풀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는데요. 또 가짜 목격담에 불과하다면 얼굴 마담 역할을 한 자모라 경관에게 응당 주어졌어야 했을 일종의 포상도 존재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이 일 이후 수많은 기자들의 방문과 인터뷰 요청으로 인해 사건 발생 불과 2년 뒤인 1966년 스스로 경찰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자모라는 친구의 주유소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며 조용한 삶을 살았죠. 가장 기이했던 점은 하이넥 박사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UFO 회의론자였던 그는 이 사건 이후로 관련 연구에 상당히 매진하기 시작했는데요. 1972년에는 근접조우라는 분류체계를 발표해 UFO 연구계에 큰 획을 그었으며 1년 뒤에는 UFO 연구센터 CUFOS를 설립하고 연구에 일생을 바쳤죠. 흰색 괴비행체의 정체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자 일각에서는 화이트 샌즈에서 아폴로의 달 착륙 실험을 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소코로 주변에 화이트 샌즈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 목격 당시가 아폴로의 달 착륙을 앞둔 시기라는 점 등을 들어 자모라 경관이 나사의 비행체를 오인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상당히 가능성 높은 가설로 취급받았지만 화이트 샌즈는 해당 일자에 어떠한 실험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죠. 흥미로운 것은 1964년 로니 자모라 경관이 목격한 문양이 새겨진 괴비행체가
전 세계에서 수십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목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65년 프랑스 발랑솔, 1965년 미국 케크스버그, 1972년 캄보디아, 1989년 칼라하리 사막 등 수많은 UFO 목격담 속 비행체가 자모라 경관이 목격한 것과 매우 비슷했는데요. 원형의 비행체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의 문양이 매우 흡사해 일각에서는 이것이 모두 같은 존재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죠. 이 모든 목격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로니 자모라 경관은 앞서 말했듯 이 일 이후로 대중들의 거짓말이라는 조롱 속에서 쓸쓸히 경찰복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말에는 한 점 거짓이 없었다고 주장했죠. 과연 그날 그가 보았던 흰색 물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구 곳곳을 유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